오늘 크게 두 가지 얘기할 겁니다. 하나는 학생부가 학종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그 내신이 값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신이 값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도 없지만 또 완전히 맞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마감된 학생부, 그러니까 2학년은 1학년 학생부가 마감됐을 거고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제 그게 없을 거고, 그 다음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제 1, 2학년 께 마감이 됐잖아요. 그 마감된 학생부를 어떻게 볼 건가,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종이 결국 내신이냐, 그러니까 학종은 결국 내신이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좀 나눠서 보게 되면 좀 이 말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내신의 영향력이 있는 거냐, 학종에 내신의 영향력이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O예요. 되셨죠? 오늘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진짜 초집중해서 아마 끝나고 나면 엄청 피곤하실 거예요. 근데 그만큼 보람 되실 거를 제가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학종이 결국 내신이냐? 그랬을 때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나눠봐야 된다. 내신의 영향력이 있는 거냐? 그러면 내신의 영향력이 있는 거냐? 그러면 누구나 다 O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내신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냐? 근데 두 번째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볼 수 있어요. 그럼 학종에서 2.35 평균 등급이 2.35인 아이와 2.38인 아이가 있을 때 2.35인 아이가 2.38인 아이보다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느냐? 대답해 보세요. 이거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해보세요. 왜냐면 자꾸 얘기해보고 되뇌어보고 머릿속에 생각해보고 그래야 오래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2.35가 2.38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느냐? 학종에서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신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위에 있는 내신의 영향력이 있느냐는 거는 맞는 말이지만 2.35가 2.38보다 무조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교과 전형에서는 2.35가 2.38보다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는 좋은 거지만 실제로 학종에서는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이 동국대에서 낸 전년도 학종 가이드북, 그러니까 모든 대학은 아니고 대체로 많은 대학들이 학종 가이드북이라는 걸 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글자가 있잖아요. 학종 가이드북. 학종 가이드북이라는 걸 내고 있습니다. 학종 가이드북 처음 들어보신다. 0이라고 한번 해봐 주세요. 학종 가이드북 처음 듣는다. 그러면 0이라고 한번 해봐 주세요. 채팅창 찾는 게 집중이 잘 안 되죠. 근데 이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봐야 아무리 집중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좀 이런 것도 해보고 해야 학종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라는 걸 이렇게 대학별로 발표를 해요. 야, 오늘 이렇게 0이 이렇게 많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모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입시를 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당연히 모르실 수 있죠. 그러니까 학종 가이드북이 있다는 걸 오늘 아시고 그 학종 가이드북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굉장히 많은 걸 배우시는 거고, 다들 이렇게 한 번씩들 하세요. 이렇게 0이라고 지금 하신 분들 다 이렇게 잘했어. 오늘 듣기를 잘했어. 이렇게 한 번씩 다들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학종 가이드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게 학교마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가운데 보세요. 전체에서 A 지원자는 2.68, B 지원자는 2.39, C 지원자는 2.6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좋은가요? 그렇죠. B 지원자가 제일 좋죠. B 지원자가 내신은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B 지원자가 무조건 합격을 하고 나머지 이제 A 지원자와 C 지원자를 봐도 C 지원자가 전체로 봤을 때는 A 지원자보다 조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국대가 자기들이 입시를 한 결과를 밝혀놓은 결과를 보시면 여기 이 맨 앞에 있는 애는 상위 5%여서 최초 합격을 했다. 두드림 전형에서. 그리고 B 지원자는 상위 10%여서 1단계 합격을 했고 C 지원자는 상위 80%, 그러니까 하위 20%죠. 그래서 1단계 불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라는 것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는 그런 근거가 되진 않는다. 물론 내신을 참고는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의
영향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내신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긴 어렵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교과 전형하고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봐도 이게 경희대가 해마다 입학 전형 통계 자료라는 걸 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가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는 거예요. 경희대는 이 3포더라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까만 동그라미로 돼 있는 애들은 합격을 한 애들이고요. X라고 돼 있는 애들은 지원했으나 불합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지금 위에 나타나 있는 이거는 저기 위에 제목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교과 전형, 고교 연계 전형이라 해서 교과 전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어국문학과가 2점 초반에서 최종 합격자 중에 맨 마지막 합격자가 나오고, 사학과는 2점 초중반 요 정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철학과는 역시 2점 초중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나와요. 입학처 홈페이지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경희대도 네온르네상스라는 전통적인 종합 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온르네상스라는 전형을 보니까 여기에도 합격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이 절대성을 갖고 있진 않다. 이거를 가지고 무조건 저건 뭐 특목고 자사고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시면 이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목고 자사고가 아니냐, 저거는 특목고 자사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 학교 구분은 없으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신이 뒤에 있지만, 내신이 후반에 쳐져 있지만,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조그매가지고 이렇게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기에 아이들이 많이 집중돼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아이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좀 많이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교과가 절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이 교과가 절대적인 영향을 가진다기보다는 이처럼 변화되는 그런 부분도 존재할 거다. 근데 분명히 이 앞에 제가 두 가지 조건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이게 2.35와 2.38을 비교했을 때 2.35가 무조건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느냐? 없다. 근데 내신에 영향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신에 영향력이 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것은 학업 역량 측정 도구로서의 교과 성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학업 역량도 있고 진로 역량도 있고 그리고 뭐 인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도 있을 것이고 공동체 역량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발전 가능성의 역량도 있을 것이고 이런 다양한 역량들이 있는데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다양한 역량들 중에서 학업 역량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교과 성적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신의 영향력이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뭐가 되느냐,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두 명의 아이가 있어요. A 학생과 B 학생이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PT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PT만 지금 보시면 막 이렇게 숫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보시지 않아도 되고, 이것도 지금 경희대 학종 가이드북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경희대 학종 가이드북에서 따온 건데, 이 숫자들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빨간 포인터 여기가 석차 등급이에요. 요 앞에 숫자 다 빼고 그냥 요 석차 등급 보면 211, 21, 43, 뭐 211, 21, 11, 34, 그 다음에 여기 B 학생은 334, 334, 33P3, 뭐 43, 3344, P3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두 학생을 보여준 다음에 경희대가 이 두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B 학생은 전 과목이 대부분 3, 4등급으로 네오르네상스 전형 합격자 평균인 2.6등급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계 학생으로
물리화학, 생명과학과 같은 과학 교과도 3, 4등급으로 평범한 수준입니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평가만 보시면 되니까. 그 평가를 보면 이 B 학생은 3, 4등급이고 대체로 그리고 화학이나 물리나 생명과학과 같은 과학 교과에도 이 3, 4등급으로 평범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입학사정관들의 입장에서는 A 학생과 B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하면 A 학생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신에 영향력이 없느냐? 있는데 학업 역량은 B 학생보다 A 학생이 더 뛰어나다. 즉 A 학생보다 B 학생이 A 학생보다 떨어진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단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종을 할 때, 그리고 입시의 기본적인 틀인데, 입시의 기본적인 틀은 상대평가입니다. 따라서 나의 성적을 가지고 어떤 집단과 경쟁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우수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덜 우수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A와 B가 같은 학과를 지원하게 됐다면 우리는 A와 B가 중에서 누가 더 우수하다는 판단을 하는데, 그때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이 아니라 학업의 성취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A 학생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학생부 종합전형에, 자, 오늘 첫 번째 결론, 학생부 종합전형에 여러 가지의 역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학업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내신이라는 것이 측정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되셨죠?